병실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창가에 앉아 또다시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은주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은주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순이 모든 걸 봤습니다. 은주가 그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은주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그 사진 속 사람이 누구야? 정순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묻지 말아주세요. 안 돼.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강함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온 시어머니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그런 정순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수는 은주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사진 속 남자와 관련이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을 끝자락에 서늘한 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쳐 지나갑니다. 정수는 손에 든 보온 도시락을 꼭 움켜쥐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오늘은 단호박죽을 끓여왔어. 병실 문을 열며 정순이 말했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창가에 앉아있던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듯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도시락통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단호박의 달콤한 향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죠. 정순의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스러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해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온 정순에게는 이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도연을 키우며 겪었던 온갖 풍파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묵묵히 버텨냈듯이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은주야, 조금만 더 먹어. 정수는 숟가락에 죽을 조심스럽게 떠서 며느리 입가로 가져다 댔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정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벌렸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렇게 천천히 먹이는 동안 정순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며느리로 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도연과 결혼할 때부터 정수는 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며느리를 무척 아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무엇보다 도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손주도 잘 낳아주었고 시어머니인 정순을 공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은주의 모습이 이상해졌습니다. 먼저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집안일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도연과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정수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요즘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정순과도 안부 정도의 짧은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예전 같으면 은주의 병상 곁을 지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서로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연이는 오늘 늦나 보네.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대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서운함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체념 같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정수는 빈 그릇을 정리하며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은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죠. 단순한 몸의 아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 일찍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일 또 올게. 오늘 밤은 푹 자고. 정수는 은주의 이마에 손을 얹고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정수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득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우리 집,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정수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그 불안한 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서울의 거리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밤거리를 보며 정수는 문득 고향 마을의 고요한 밤하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단순하고 명확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답답한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은주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이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정수는 어젯밤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병실 문을 살며시 열자 은주는 침대에 앉아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문을 여는 소리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야. 정순이 인사를 건네며 도시락을 놓았는데 은주가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급히 침대 옆 서랍으로 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당황한 표정이 정순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으며 은주의 기색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오늘은 미역국이야.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라. 정순이 숟가락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지만 시선이 자꾸 침대 옆 서랍 쪽으로 향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정순도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는데 서랍 위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액자는 분명 어제까지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정수는 병실을 드나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런 개인적인 물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액자는 은색으로 된 작고 정교한 것이었고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액자, 새로 생겼네. 정순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아, 그냥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얼버무리는 대답이었지만 정수는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은주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그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액자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자 그 안에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인상이 온화하고 눈가에 미소가 깃든 꽤 괜찮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디선가 찍은 듯한 단정한 증명사진 같았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전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15년 넘게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이나 친척, 심지어 은주의 친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은주가 이 남자의 사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서 병실에 가져온 걸까요? 이 사람이 누구지? 정순의 마음속에 의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도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연이 현실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라면 이 남자는 뭔가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이 사진이 꽤 오래된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은주는 정순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급히 달려와서 액자를 정순의 손에서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무슨 큰 비밀을 들킨 것처럼 당황해하고 있었거든요. 은주야, 이분이 누구니? 정순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냥 아는 분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으로는 정순의 궁금증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는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순은 은주의 표정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 사진 속 남자가 은주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나 가족애와는 다른 종류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그 사진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주세요. 은주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액자를 꼭 끌어안으며 하는 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간청한다는 것은 분명 보통이 아닌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은주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다고. 정순이 안타깝게 물었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려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저 눈가에 맺힌 눈물만이 은주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도연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준비해두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 이야기뿐이었어요.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정수는 그를 불러앉혔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이 의문을 풀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도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순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본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은주 병실에 모르는 남자 사진이 있더라. 혹시 누군지 아니? 정순의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자 사진이요? 도연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요? 정순이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자세히 설명하자 도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저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도연의 반응을 보며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남자의 사진을 아내가 왜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정수는 하루 종일 그 사진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중년 남자의 얼굴과 은주의 당황한 표정만 떠올랐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캐내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은주의 친한 친구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정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은 은주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은주의 사정을 안다면 미영일 거라고 정수는 생각했어요. 1시간 후 정수는 동네 카페에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정순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정순의 심각한 표정을 알아차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미영아, 은주 일로 물어볼 게 있어서.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실에서 본 사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사진 속 남자의 인상차기부터 은주의 반응까지 빠뜨리지 않고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정순이 이야기를 마치자 미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침묵 자체가 정순에게는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미영아,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정순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은주가 요즘 힘들어하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정순의 간절한 부탁에도 미영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 이런 일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셔야 해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정수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영이 이렇게 입을 닫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순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무 말씀 못 드려요. 은주를 위해서라도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은주를 보호하려는 친구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더욱 큰 의욕만 안겨주었습니다. 은주를 보호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카페를 나서며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창가에 앉아 또다시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은주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은주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순이 모든 걸 봤습니다. 은주가 그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은주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그 사진 속 사람이 누구야? 정순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묻지 말아주세요. 안 돼.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강함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온 시어머니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그런 정순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수는 은주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사진 속 남자와 관련이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정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어제 이야기했던 사진에 대해 다시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혹시 은주가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나? 정순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도연의 반응을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도 확실하지 않은 듯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결혼 전 이야기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도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 아내가 요즘 이상하지 않냐? 정순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은주가 저와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아요.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순간 정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사진을 숨기려는 모습, 친구들의 침묵,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 악화까지. 모든 게 그 사진 속 남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연아, 내일 내가 직접 은주한테 물어봐. 그 사진이 뭔지, 왜 숨기는지. 정순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머뭇거리며 어머니, 그런 걸 추궁하면 은주가 더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정수는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은 정순의 부탁대로 은주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도연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주는 침대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왔다는 사실에 약간 놀란 듯 보였어요. 도연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런 형식적인 인사말이 전부였어요. 도연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를 은주도 느꼈을 거예요. 은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 병실에 모르는 남자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야? 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침상 옆 서랍을 힐끗 바라보는 시선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그냥 은주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주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서로 숨기고 피하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는 거야? 도연의 질문에 은주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도연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은주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서 서랍 쪽으로 걸어갔어요. 은주는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아픈 탓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지? 도연이 서랍 위에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중년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주가 이 사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야? 도연이 사진을 은주에게 보이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긴 것처럼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 속에는 어둠 같은 의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 사진 돌려주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내가 모르는 남자 사진을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지?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도연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숨기려 한다는 건 분명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옛날에 알던 사람? 그게 다야? 도연 씨,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관계였을까요? 온갖 상상이 도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주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이 사람이 내 옛날 남자친구야? 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 모습 자체가 도연에게는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왜 아직도 이 사람 사진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 안에 긴장감이 가득 찼어요. 은주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 씨,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도연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연은 답답함에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부드럽고 감성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은주가 날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걸까? 도연의 마음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요? 은주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도 자신과 결혼한 건 아닐까요? 도연 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주가 도연의 표정을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이 사람이 누구고 왜 아직도 사진을 갖고 있는지.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은주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복도까지. 간병인은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어요. 도연은 간병인을 보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가세요. 간병인이 나간 후 병실 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은주는 계속 울고 있었고 도연은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은주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이 사람이 누구야? 도연의 목소리는 이제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한심한 듯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서랍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말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아내가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병실을 나서며 문을 세게 닫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은주가 날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걸까? 그 같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도연의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상처받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도연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술 냄새와 함께 깊은 한숨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정수는 담요를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무슨 비밀이든 상관없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수는 은주의 병실로 곧장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은주는 창가에 앉아 또다시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도연과의 다툼 때문인지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정순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정순이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주가 깜짝 놀라며 사진을 숨기려 했지만 정수는 빠르게 다가가서 사진을 가져갔어요. 이제 그만해. 이 사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말해봐. 어젯밤 도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은주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는 더욱 큰 불안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기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까요? 은주야,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정순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도연 씨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때 갑자기 정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비밀을 다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수는 은주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네 구멍가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예전 신문들 보관하고 계시나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구멍가게 사장은 오래된 신문들을 창고에 쌓아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혹시 몇 년 전 신문 중에 사고 관련 기사 같은 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수는 사진 속 남자가 혹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1시간 후 정수는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은 창고에서 오래된 신문 뭉치들을 가져다 놓았어요. 여기 몇 년치 신문이 다 있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정수는 고마워하며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수많은 신문을 뒤지던 정수는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한 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젊은 사업가 박민호, 의문의 사고로 사망, 그리고 그 기사 옆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얼굴이 바로 은주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 속 남자였습니다. 정순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야? 정수는 기사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은주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친구였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박민호 씨는 생전에 여러 자선 사업에 참여했으며 특히 미혼모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은주와 이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은주를 괴롭히고 있는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수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가져갔습니다. 이제 은주와 정면으로 대결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정수는 은주 앞에 신문 기사를 펼쳐놓았어요. 은주는 기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은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이제 다 말해봐. 이 사람과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순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기사를 바라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무슨 말이야?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도연 씨와 결혼하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연이를 속인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더욱 심하게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가 죽고 나서 저는 혼자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혼자서는 살 수 없었다고? 정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은주의 말에는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저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라고?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손주라고 생각하며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 준호가, 정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네, 준호는 민호의 아들이에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민호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사고가 났어요.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연이한테는 언제 말했어?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은주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도연 씨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은주의 고백에 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서도 말 안 했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주는 더욱 작아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가 죽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는 은주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도연이를 이용한 거야? 내 아이 아버지로 만들려고? 정순의 질책에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도연 씨를 진심으로. 진심이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정순이 다그쳤습니다. 은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15년 동안 간직해온 거짓말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고 기회를 놓쳤다고. 정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15년 동안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정수는 일어나서 병실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어요. 도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1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 은주야, 그럼 지금까지 민호 생각을 하며 살아온 거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민호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준호를 볼 때마다. 민호와 너무 닮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가 도연이 아닌 그 사람을 닮았다는 거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준호가 자랄수록 민호와 더 닮아가요. 성격도 생김새도. 정수는 그동안 손주가 도연과 닮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주의 처지가 이해되기도 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가 된 여자의 절망감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연을 속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은주야, 도연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두려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도연 씨가 알게 되면 준호까지 버릴까봐 무서워요. 은주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거야? 평생? 정순의 질문에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은주도 이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는 걸 계속 미루고 싶었던 것 뿐이죠. 어머니,
제발 도연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은주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런 거짓말로는 더 이상 가족을 유지할 수 없어. 도연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어머니, 은주가 절규하듯 불렀습니다. 정말 안 돼요. 도연 씨가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요. 은주의 두려움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도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은주와 준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수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었어요. 특히 준호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15살 준호에게는 너무 잔혹한 진실일 수도 있었거든요. 은주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도 민호를 사랑해요. 하지만 도연 씨도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은주가 뭐라고 하던가요? 정수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잔혹했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도연아, 내일 내가 직접 은주와 이야기해봐. 정수는 결국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도연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은주에게서 뭔가 들으셨어요? 도연이 병원으로 가는 길에 다시 물었습니다. 정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거든요. 정수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정순과 도연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이 어젯밤의 대화를 도연에게 말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은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정순이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는 급히 정순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정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왔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발견한 신문 기사를 꺼내 놓았어요. 이 사람 말이야. 은주가 병실에 둔 사진 속 남자. 도연은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민호라는 사람이네요. 벌써 죽은 사람이고. 도연이 기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죽은 사람 사진을 갖고 있는 거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말하기 싫으면 내가 말할 거야. 그 순간 은주가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저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과거가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무슨 과거? 도연의 질문에 은주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은주의 고백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 전 연인? 도연이 다시 물었을 때 은주는 더 큰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은주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저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라고? 무슨 말이야? 당신과 결혼할 때 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은주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럼 그 아이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준호예요. 은주가 마침내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15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준호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 원장님이세요? 저 도연입니다. 도연이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부탁드린 검사 결과 나왔나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를 모두가 긴장하며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죠? 오류는 없는 거죠? 도연의 재확인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은주야, 너 나한테 뭘 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서웠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 준호는 내 친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정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박민호와는 상관없다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민호의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주 자신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내 친아들을 다른 남자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결혼한 거야? 그리고 15년 동안 그 거짓말을 유지한 거고,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준호의 등장으로 병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도연은 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야. 도연이 힘겹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고, 이제 정말로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픈 데 있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정순이 준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너는 정말로 우리 도연이 아들이야. 진짜 혈육이라고. 정순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저는 원래부터 아빠 아들이었잖아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당연한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은주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었어. 15년 동안 자신의 친아들을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여겨온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위로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은주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할게. 아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널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도연이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엄마도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에 어른들은 모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오히려 아이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맞아.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와서 과거를 탓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어머니. 은주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소중히 지킬게요.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이었어요.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아직도 화가 나. 내가 나를 얼마나 믿지 않았는지 알겠어. 솔직한 감정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도연 씨, 정말 감사해요. 은주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15년 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준호가 가족들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는 거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도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비밀과 오해로 얼룩졌던 가족이 진실과 용서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정순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은주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어요. 도연과 은주는 부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해 나갔어요. 준호는 부모의 화해를 보며 더욱 행복해 했습니다. 정수는 진짜 친손자를 얻었다는 기쁨보다는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나눈 사랑과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봄날 네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앞서 뛰어가며 아빠, 엄마, 할머니 빨리 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새 어른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은주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용서해 주셔서.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수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사랑이 이겨냈어요. 가족이란 피보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정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이들 가족은 진실과 용서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준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이제 이들에게는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